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객강남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도와줘요, 객강매. 바로 객강남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객강맨의 목소리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객강남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똘비 네. 얘기다 보니까. 똘비님은 한번 목소리 출연이라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텐데요. 얘가 목소리가 약간 좀 특이해서 그 목소리가 되게 중후한 목소리라고 해야 되나? 목욕탕 목소리라 가지고 혹시나 주변 분들이 아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걔가 장사를 했었잖아요 그때. 아, 맞네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알아보고 할까봐 목욕탕. 얘가 말한 적이 없거든요. 네. 네. 아, 동굴 보이스 좀 이런 느낌이구나. 네, 보면은 제 친구긴 한데 이런 말 한다는데 되게 짜증나요. 다 가지고 있는 놈이라서. 목소리까지 좋다니 잘생겼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객강남이에요. 이번 이야기는 이제 똘비 이야기고요. 시기적으로 좀 오래됐어요. 한 17년? 제가 군대를 21살 때 2월달인가 갔는데 입대하기 한 2달? 3달 전? 그러니까 20살 겨울이죠. 11월, 12월달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똘비가 얘는 군대가 면제였어요. 아시다시피 호적상에 살아계신 가족분들이 그때 당시 없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도 안 계시고 이래서 그러니까 이제 호적상으로 면제 사유가 되다 보니까 면제가 진작에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얘는 돈 벌려고 바로 사회전선에 뛰어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얘가 첫 직장 잡은 지 한 2, 3주? 제 기억으로는 된 것 같은데 그때 일을 하고 있다고 연락받고 바쁠까봐 연락은 안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연락을 하게 된 게 그때 당시 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입대하기 몇 달 전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기 전에 여자친구랑 여행이라도 갈까 싶어서 그럼 돈이 필요하니까 알바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길게 하면은 입대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놀러도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좀 고수익 알바가 없나 생각해보니까 똘비가 생각난 거예요. 얘가 공사 현장에서 용접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 알바 단가가 되게 세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연락이나 해볼까? 이러고 전화를 해봤어요. 안부 겸 전화를 한 거죠. 겸사겸사. 똘비가 받더라고요. 하고 밥 먹는 중이다. 점심시간이다. 왜 무슨 일 있나? 이러길래 아 그게 아니고 여차여차 이래가지고 알바자리 혹시 있냐? 이랬더니 잘됐다고. 안 그래도 지금 여기 일하는 회사 반장님이 말하는 게 너 주변 친구들 중에 알바 할 만한 애 있냐? 네 나이 또래 중에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시급 잘 쳐주겠다고. 그런 말을 언제 했다고. 잘됐다. 너 올래? 이러는 거예요. 당연히 가죠. 알겠다. 어차피 잠은 또 얘가 거기서 지내니까 얘 숙소에서 같이 지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알겠다 갈게. 빨리 얘기해 달라고 이랬더니 알겠다고. 근데 얘가 전화를 안 끊고 근데 네가 알아야 될 게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뭔데? 이랬더니 그게 우리 회사에 귀신 있어 이러는 거예요. 오호. 근데 얘랑 제가 그때 당시에 20살이니까 20살 평생 같이 지내서 저는 솔직히 귀신을 못 봤거든요. 한 번도. 얘랑 그렇게 오랜 시간 같이 있어도 얘만 봤지. 하고 딱히 뭐 그럴 것도 없고 얘가 귀신을 보는 애니까 거기 사람 있는 곳이니까 당연히 귀신이 있겠지 싶어서 그게 왜 너는 그냥 뭐 평범한 일이잖아. 있던 일이잖아. 이렇게 했더니 귀신이 근데 되게 많대요. 예. 그래서 괜찮겠냐고. 근데 얘가 보는 애인데 귀신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회사를 한 달 정도 다니고 있잖아요. 뭔가 일이 있었으면 도망을 치랜데 성격상. 그래서 듣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할게. 무조건 할게. 어차피 나 귀신 못 보니까 상관없다고. 반장님한테든 누구한테든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갈 테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알겠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무슨 귀신인지. 네. 그리고 좀 제가 겁이 많으니까 미리 대비라도 할게요. 물어봤어요. 근데 무슨 귀신인데 이랬더니 얘기해주면은 너 안 올 것 같다고. 와서 얘기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알겠어 기다리고 있을게 이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반장님한테 얘기해놨다고. 알겠다 고마워 똘비야 이러고 시외버스 타고 내려갔어요. 일하기 하루 전날에. 저녁에 딱 가니까 얘가 버스 터미널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는 길을 모르니까 회사를. 갖고 오랜만에 만나갖고 인사하고 버스 타고 갔어요. 출발했어요. 얘 따라서.
한참을 가고 있다가 궁금하잖아요. 그때 얘기했던 귀신이 뭔지. 그래서 야, 뭐 지금 온 건 온 거고 도망 안 갈 테니까, 도망 안 가고 일할 테니까 그때 얘기했던 귀신 얘기 좀 해달라, 궁금하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똘비가 해주는 말이, 얘가 첫날 출근했을 때 얘가 첫 직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현장 일하시는 용접하시는 분들 중에 재간사라는 분이 있대요. 재간사. 설계 도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철을 붙이는 게 용접이다 보니까 일이. 그래갖고 이제 설계 도면인데 그 설계 도면 따라서 치수를 재고 미리 가용접을 해놓는데요. 그 재간사라는 분들이. 그걸 하는 분들이 재간사래요. 그러니까 설계 도면을 볼 줄 아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 조수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용접사로 들어갔는데 얘가 아직 초보니까 일은 못 맡기고 가용접하는 거를 재간사 따라다니면서 도와줘라 해갖고 2명이서 팀이 됐나 봐요. 어떤 아저씨 한 분이랑. 그래서 첫날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용접 마스크 쓰고 가용접을 막 하고 있는데 한참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사람이 떨어졌다 이런 고함 소리가 들리더래요. 사람 떨어졌다고. 이게 뭐야? 이러고 얘가 놀래가지고, 첫 직장이잖아요. 그런 일은 처음이니까 얘가 놀란 거예요. 막 용접하다 말고 이거 뭐야? 이러고 용접 마스크 훌러덩 벗어 던지고 막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누가 뒤통수를 탁 때리더래요. 갖고 아야 이러고 탁 봤는데 옆에 재간사 아저씨가 화난 얼굴로,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용접하다가. 갖고 아저씨 못 들으셨냐고, 사람 떨어져,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니 지금 이거 작업하다가 무슨 소리가 났다고 그러는 거냐고, 이러다가 하면 잘못하면 너 크게 다쳐 이러면서 막 욕을 하시더래요. 처음 왔으면 긴장을 하고 해야지 어디서 이거 용접하다 말고 이러냐고, 안전사고 나려고. 한참 욕먹다 보니까 얘가 처음 만난 분이고 또 첫 직장이면 긴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무서워가지고 별 말은 그 다음에 못 꺼냈대요, 아저씨한테. 한참 욕먹고 다시 일하고 그러고 있는데 아무도 못 들었나? 내가 잘못 들었나? 이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한 며칠 동안 계속 반복이 됐대요. 사람 떨어졌다는 고함 소리 들리는데 아무도 반응도 안 하고, 똑같이 막 사고 났다고 막 우르르 쾅쾅 막 이런 소리 들리는데도 아무도 반응 안 하고, 너무 이상하다, 나만 들리나? 이게 뭔 상황이지? 이랬는데 얘가 귀신을 보는 애니까 여기가 공사 현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영가분들이 좀 있나 보다, 내가 이게 홀리려고 하는 건가 보다 이래가지고 얘가 정신 차리고 그냥 이제 집중을 한 거예요.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누가 이렇게 사고 났다고 알려주기 전까지는 그런 소리가 들려서 그냥 무시하고 계속 일만 했대요. 그렇게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 그날도 이제 막 한참을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용접을 하고 있는데 천둥 소리처럼 우르르 쾅쾅 이런 소리가, 철 떨어지는 소리가 쾅 나더래요. 또 헛소리 들리는구나 이런 무시하고 있는데 누가 툭툭툭 치더래요. 하고 용접 마스크 벗고 일하던 거 그만두고 탁 봤더니 재간사 아저씨가 사고 난 것 같다고. 이번에는 진짜 이 아저씨도 들은 거예요. 하고 부랴부랴 간 거예요, 아저씨 따라서. 거기가 현장이 되게 넓대요. 그러니까 공장인데 약간 야외 느낌인데 이렇게 천장 덮어 씌워놓은 그런 현장이래요, 공장. 되게 부지가 넓고, 거기가 본 회사가 있고 그 밑에 하청 여러 회사가 있는데 그 하청 중에 한 회사를 똘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여러 회사끼리. 그 한 공장을, 되게 넓은 부지를. 근데 자기 회사에서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옆 회사에서 옆 현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사람들이 이미 막 몰려있더래요, 그 주변에. 하고 이제 재간사 아저씨 따라서 턱 갔더니 이게 사람들이 워낙 인파가 많이 몰려있으니까 사고 현장을 제대로 못 봤는데 궁금하잖아요, 얘도. 하고 키가 크니까 까치발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보는데 저 멀리 사람들 둘러싸여 있는데 저 멀리 사고 현장처럼 보이는데 철근? 뭐 합판? 철 합판 있죠? 되게 큰 게 땅에 떨어져 있고 뭐 이렇게 사고 현장처럼 보이더래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러고 얘가 궁금하니까 보고 있는데 웬 아저씨 한 분이, 사람들이 소란스러운 와중에 한 아저씨 한 분이 보이는데 아저씨가 와 죽을 뻔했다면서 혼자서 막 혼잣말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죽을 뻔했다고, 나도 저 밑에 깔릴 뻔했다면서 막 혼잣말을 떠들고 있길래 얘가 궁금하니까 가가지고 물어봤대요, 아저씨한테. 재간사 아저씨는 그냥 따로 보고 있고 가고 이제 얘가 혼자서 똘비가 가가지고 아저씨 혹시 무슨 일이냐고. 아저씨가 이렇게 힐끗 쳐다보더니 내가 여기 작업하는 사람인데 동료가 밑에 깔렸대요, 철판 밑에. 바로 옆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한 1m만 내가 그 옆에 있었어 나도 같이 깔렸다면서 죽을 뻔했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얘는 듣고 있었던 거예요. 얘가 이제 사고 현장 보는 것도 처음이고
그리고 일하러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사고가 나니까 그만둘까 했는데 돈은 벌어야 되니까 또 그런 생각은 잠시만 들었대요. 무섭다는 생각은 드는데 갖고 그 아저씨 얘기 이제 막 한참 혼자 얘기하는 걸 듣고 와가지고 사고가 사람이 죽은 사고잖아요. 목숨이 날아간 사고니까 큰 사고니까 그때가 점심 먹기 전이었는데 소장님들이 각 반장님들이 부르더래요.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찰분들도 오고 이래야 되니까 제대로 된 일이 안 되니까 일단은 밥은 먹어야 되니까 점심시간 겹쳤으니까 밥 먹고 라카룸? 그러니까 옷 갈아입는? 거기에 가서 대기하고 있어요. 일하지 말고 일단은 나중에 추후에 설명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일단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 먹으러 간 거예요. 사고 현장은 뒤로 하고 밥 먹으러 갔는데 거기가 사내 식당이 공장을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한 식당에서 다 같이 먹는데요. 점심시간 되면. 그러니까 완전 전쟁이래요. 그러니까 얘가 막 뛰어간 거예요. 또 늦게 먹으면은 쉬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가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 타고 탁 돌아서가지고 식당이 남은 자리에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또 모르는 사람들 옆에서 먹으면 좀 뻘쭘하고 하니까 아직 젊은 애니까 나이가 좀 있었으면은 그냥 아무 옆에나 가서 먹어도 되는데 아직은 뻘쭘하더래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얘가 아는 사람 있나 이렇게 막 두리번 그 많은 사람들 밥 먹고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그 사고 현장에서 자기 깔릴 뻔했다고 막 주저리 떠들던 아저씨가 한 자리에 앉아갖고 밥을 막 먹고 있더래요. 아, 저 아저씨 옆에 가서 같이 먹을까? 아까 전에 그래도 얘기를 했잖아요. 안면은 텄으니까. 아, 가서 먹을까? 이랬는데 옆자리가 비어있는 데가 없어서 그 아저씨 옆자리가. 그래서 대충 그냥 다른 데서 먹자 이러고 자기는 좀 떨어진 곳에서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막 먹고 있는데 그 옆에 아저씨들이 같이 앉을 거라네요. 모르는 아저씨들이. 하고 밥을 막 이제 여러 명이서 먹으면서 그 사고 얘기를 하더래요. 막 얘기하는데 그 밑에 깔린 게 중국인 노동자가 깔렸대요. 2명이. 그러니까 같이 작업하던 2명이 한꺼번에 깔려서 2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얘가 아까 전에 그 아저씨한테 들었잖아요. 그 얘기를. 얘도 이제 대화에 좀 끼어들고 좀 알고 싶어서 말을 걸었대요. 밥 먹다가 아저씨들한테. 저도 아까 들었는데 그 옆에 같이 일하던 분 한 분은 사셨다고 죽을 뻔했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얘를 딱 보더니 한국 사람이야? 이러더래요. 똘비 보고. 하고 얘가 아니 얘 잘생겼잖아요. 키도 크고 누가 봐도 한국인이거든요. 아니 저 여기 같은 회사는 아니라도 여기 현장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고 저 한국인이라고 그랬더니 아니 아까 중국말 되게 잘하던데? 이러더래요. 혼자서 막 중국말로 떠들길래 중국인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 아저씨가.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아까 전에 사고 현장 갔을 때 지금 똘비한테 말하는 아저씨가 똘비 뒤에 있었대요. 근데 웬 키 큰 애가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갖고 막 옆으로 이게 뭔 일인가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얘가 혼자 중얼중얼 떠드는데 중국어로 살라살라 떠들더래요. 혼자서. 갖고 중국 사람인가 싶어갖고 그냥 아저씨 넘겼는데 밥 먹으러 왔는데 얘가 갑자기 한국말로 물으니까 놀란 거예요. 아저씨가. 중국인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한국어로 유창하게 발음이 이상할 건데 중국인은 아무리 한국어를 잘해도. 그러니까 놀랬던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저 그때 깔릴 뻔했던 아저씨랑 대화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아니 니 혼자 말하고 있었다고 중국어로. 이게 이상하잖아요 얘가. 하고 이상하다 이러고 아까 전에 같이 얘기했던 아저씨가 식당에 있으니까 이렇게 봤대요. 혹시 내가 헛것에 홀렸나? 이래갖고 막 보니까 그 아저씨가 계속 밥을 먹고 있더래요. 밥 먹는 옆모습이 보이더래요. 이상하다 이래갖고 얘가 밥 먹을 생각이 그냥 싹 달아난 거예요. 뭔가 섬뜩하니까. 하고 아저씨 밥 맛있게 드세요 이러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밥도 다 안 먹고 가려고 이렇게 가다가 뭔가 이상해가지고 아까 전에 같이 얘기했다고 했던 똘비가 생각하기에 얘기했다고 했던 깔릴 뻔했던 아저씨를 다시 딱 뒤를 돌아봤는데 안 보이던 반대편 얼굴이 반이 날아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아저씨는. 그래가지고 뭐야 이래가지고 얘가 그걸 보고 이 아저씨가 귀신인 건 알았잖아요. 이게 뭐야? 이래갖고 아까 전에 중국인인 줄 알았다고 한 아저씨를 이렇게 봤더니 그 아저씨 뒤통수가 반이 날아가 있더래요. 둘 다 귀신이었던 거예요. 그런 귀신이 많다고. 제가 말로 듣기로도 좀 너무 무섭잖아요. 야 근데 너 용패도 있다 그러니까 근데 해코지 하는 것도 아니고 딱히 자기가 귀신인 걸 모르는 귀신들이라서 네. 그냥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람인 줄 안대요.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서 얘 생각에는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자기가 죽은 것조차 인지를 못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사람일 때처럼 계속 그냥 일을 한대요. 얘 말에 의하면은.
그런 귀신들이 되게 많다고 여기. 하고 여기 현장 일을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부터 마음을 다 잡았대요. 이런 네. 일은 일상 다반사일 거다. 내가 참고 견디자.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버티고 있다고. 아직까지 별다른 뭐 일 없다고. 아 그렇냐 이래가지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야 근데 뭐 지금 숙소 가는 거냐. 그때가 저녁이었거든요. 저희가 버스 타고 가고 있었던 시간. 제가 지금 뭐 숙소 가는 거냐. 너 뭐 어디 잡았냐고. 원룸 살아? 뭐 아니면 뭐 회사 기숙사? 어디 구했어? 이랬더니 얘가 아니 나 회사에서 자는데 이래요. 회사? 아 기숙사야? 물어보니까 알바생은 근데 기숙사에서 안 재워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기숙사면 난 어디서 자냐고 이랬더니 아니라고 나 기숙사에서 안 잔다고. 회사 사무실에서 자거나 아니면 회사 용접기 놔두고 하는 공구 창고가 있대요. 회사에. 거기 근무를 선대요. 근무를 서면서 거기서 잔대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아예 안 나간대요. 회사에서 안 나온 지도 지금 한 2주 넘었다고. 니 때문에 나온 거라고. 그럼 24시간을 일을 한단 거 아니에요, 얘가. 그래서 야, 그게 무슨 말이냐 이랬더니 한 일주일? 한 2주일? 뭐 이쯤인가? 밥 먹고 이렇게 있는데 자기 회사 사무실 현장에 컨테이너 이렇게 해가지고 가건물 있죠? 아, 그걸 사무실로 쓰나 봐요, 그거를. 그 건물 한 채가 있나 봐요, 현장에. 거기가 이제 현장 사무실인데 거기 창문 하나가 있는데 밥 먹고 와가지고 담배 피려고 얘가 커피 먹으면서 쉬려고 그 사무실을 지나가야지 쉬는 라커룸이 있대요. 그래서 얘가 거기 밥 먹고 지나가는데 웬 창문에서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몸을 반쯤 이렇게 대놓고 야 이렇게 부르더래요. 똘비를 지나가는데. 근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옷 있잖아요. 그걸 입고 이렇게 사무실 안에서 부르니까 얘가 갔대요. 같은 회사 사람인 줄 알고 왜 부르시냐고 그랬더니 여기 현장 소장님이래요. 그분이. 나 여기 현장 소장이라고. 왜 부르셨냐고 이랬더니 네가 얼마 전에 들어온 똘비지? 이러더래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너 다른 지역에서 와가지고 사회초년생이고 지금 회사 일하고 퇴근하면은 찜질방 가서 지낸다면서 이렇게 말을 하시더래요. 그 소장님이. 그래서 얘가 반장님한테 면접 볼 때 얘기를 했나 봐요. 얘가 그때 당시에 얼마 전까지도 학생이었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보태줄 만한 어른이 없으니까 차라리 우리 집 부모님들한테라도 얘기를 했으면은 원룸 보증금이라도 빌려줬을 텐데 얘가 민폐 끼치기 싫어가지고 자기 수중에 있는 돈으로 어떻게 하려다 보니까 원룸 이런 건 못 잡고 그냥 퇴근하고 나면은 일하는 곳 근처에 찜질방에서 묵었나 봐요. 자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아직 월급을 못 받았잖아요. 그렇게 있는 거를 얘가 딴 지역이다 보니까 면접 볼 때 반장님이 물어봤나 봐요. 그때 얘기를 했나 봐요. 너 어디서 지낼 거냐. 그리고 얘가 사회초년생 20살 갔대니까 반장님이 걱정돼서 물어봤더니 얘가 이제 그걸 얘기했나 봐요. 주저리. 근처에 찜질방 찾아봐가지고 거기서 지낼 거라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는지 현장 소장님이 너 그러지 말고 돈도 아낄 겸 여기 사무실에서 자든가 야간에 일을 해라. 차라리 일을 하면서 내가 그 돈은 다 쳐줄 테니까 하는 말이 공사 현장이다 보니까 도구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게 비싸대요. 장비들이. 그 장비들을 일할 때는 쓰다가 마칠 때는 반납을 한대요. 그 반납해가지고 관리하는 곳이 자재창고? 장비창고 이런 거래요. 원래 근무 시간 중에는 그 창고 자체를 하루 종일 관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퇴근을 하잖아요. 밤에 다 잠그고 CCTV도 현장에 다 달려있고 하긴 한데 야간에 가끔씩 도둑이 된대요. 네. 그거 털라고 몇 번 당했다.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솔직히 뭐 필요는 없는데 CCTV도 다 달려있고 자물쇠도 다 달려있고 한데 그러니까 배려해 주신 거죠. 젊은 애가 고생을 하니까. 또 이제 자존심에 상처는 입지 말라고 보탬도 될 겸 해라. 그렇게 말은 안 하셨는데 얘가 느끼기에는 그랬대요. 소장님이 배려를 해주신 거죠. 저녁에 다 퇴근하고 나시면은 현장 한 바퀴 싹 둘러보면서 혹시나 작업자분들이 창고에 반납 안 한 장비들 있잖아요. 그거 한번 싹 수거해가지고 창고에 넣고 문단속 잘하고 창고 굳이 지킬 필요 없다. 사무실에서 네가 자든 아니면 CCTV로 사무실에 CCTV가 있었거든요. 컴퓨터에. 그 화면을 계속 보고 있든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근데 네 저녁에 일하는 것까지 다 월급으로 쳐주겠다.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똘비가 알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라고 했대요.
그래갖고 지금 회사에서 묵고 있다고. 그럼 나는 어떡하냐고. 저는 알바로 채용된 거지 그 야간까지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럼 난 무보스로 밤을 여기서 지내야 된다는 건데 아무리 똘비가 있다고 해도 나는 어떻게 이랬대. 걱정 말라고 소장님한테 다 얘기해놨다고. 창고가 2개래요. 네. 창고가 2개니까 똘비 하나 창고 보고 저 하나 남은 창고 하나 보고 요렇게 소장님이 하라고 한 거예요. 친구도 대견하다고 젊을 때부터 이렇게 돈 벌러 알바도 다니고 하니까 대견하다고 하라고 허락을 해주셨대요. 자기가 다 얘기해놨대요. 그럼 더블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도 그냥 잠만 자면 되는 건데 회사에서. 씻는 것도 본사 건물에 가면은 샤워장이랑 다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화장실도 되게 좋고 세탁기도 있고 하고 그냥 여기서 살면 돼 그냥 회사 안에서 돈 받으면서 하고 와 진짜 고맙다 이러면서 그때 가고 24시간 그렇게 뛰는 게 하루 일당이 거의 20만이 넘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되게 큰 돈이죠. 한 달이면은. 그래가지고 와 너무 고맙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첫날 저도 출근을 했어요. 저는 이제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밑에서 속된 말로 시다발이라고 하죠. 아저씨 장비 갖다 주고 뭐 하고 이렇게 하고 저희 루틴이 그렇게 일과가 5시에 끝나요. 새벽 6시부터 해가지고 5시에 끝나는데 5시 끝나고 아저씨들 다 퇴근하고 나시면 저희는 밥 먹으러 밖에 나갔다가 저녁 먹고 똘비랑 들어와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한 바퀴를 뺑 돌아요. 그러니까 장비 다 수거해가지고 혹시나 수거 안 된 거 있으면 수거해가지고 다 집어넣어 놓고 창고에. 그래가지고 이제 샤워하고 노가리 까다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얘가 이상했던 게 솔직히 자면 되거든요. 그냥 사무실에 TV도 있고 그때 당시에 뭐 난방기 뭐 이런 것도 있고 난로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거기 소파도 있고 이래가지고 욕 깔고 자면 되고 이래가지고 넓어가지고 그러면 되는데 똘비가 꼭 10시만 되면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상해가지고 왜냐면 저도 자재 창고를 가봤는데 거기 잘 데가 없어요. 의자 하나 덜렁 있고 거기서 그냥 앉아서 잔다는 거 아니에요. 가면은 맨날 거기서 자더라고요. 사무실에서 꼭 10시만 되면은 가가지고 저랑 놀다가 제가 하루는 물어봤어요. 한 하루 이틀 일했을 때. 똘비야, 너 왜 불편하게 거기 잘 데도 없는데 너 왜 거기서 자냐고. 사무실에서 같이 자자고. 나 혼자 자기 무섭다고. 너도 혼자 자기 안 무섭냐 물어봤더니 얘기를 하는 게 얘가 저 일하러 오기 전에 얘도 사무실에 있으면 편하니까 사무실에서 잤대요. 근데 10시마다 밤마다 누가 와가지고 발로 문을 막 꽝꽝꽝 찬대요. 이게 얘가 말하는 게 주간팀이 있고 얘가 그때 혼자서 일하고 있을 때 당시에 야간에 야간조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철야라고 하던데 철야 하시는 용접사분들이 몇 분 계시대요. 네. 회사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장비도 참고 얘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밤에는 그걸 이제 장비도 출납해주고 갖다 달라고 하면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근데 10시만 되면 누가 와가지고 사무실 문을 발로 꽝꽝꽝 찬대요. 이게 소리가 맨 처음에는 얘가 들었을 때 위에서 이게 소리가 쾅쾅쾅 나면 누가 두드리는 소리인데 밑에서 소리가 난대요. 밑에서. 그러니까 발로 누가 찬단 거잖아요. 그래갖고 얘가 작업자분인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거기 창문이 있으니까 사무실에. 근데 또 얘가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밤에 도둑 있다고. 그러니까 도둑이라도 위험한 거고 그리고 아무리 철야하시는 분이라도 사무실은 안 온대요. 왜냐면 얘가 불을 다 끄고 있으니까 사무실 문을 지가 안에 들어가고 잠근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올 리도 없고 그러면은 도둑인가? 아니면 귀신인가? 그럼 둘 다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창문을 쓱 봤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소리는 들리는데. 바깥에 출입구 쪽에 이렇게 봤는데 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계속 발로 누가 쾅쾅쾅 차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얘가 그때부터 무서워가지고 근데 밖으로 나가고 확인은 못하겠고 무서우니까. 그게 10시 조금 넘으면은 그때부터 소리가 난다고. 그러니까 얘가 그때부터 10시 딱 되기 전에 10시 되려고 하면은 그냥 도망간 거예요. 사무실 문 닫아놓고 창고로 도망가가지고 창고 문 걸어 잠그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자고 이랬던 거예요. 저는 그때 한 이틀 정도 저 혼자서 거기서 잤거든요. 야, 그 얘기 나한테 얘기 왜 안 해주냐고. 그러니까 야, 괜히 귀신도 못 보는 애한테 그런 얘기 하면은 너 어차피 귀신 못 보잖아. 귀신도 못 보는 애한테 그런 얘기하면 괜히 신경 써갖고 니 잠 못 잘까봐 그랬다고. 그리고 지금 이틀 정도 지냈는데 니 그런 소리 들었냐고. 잠만 잘 자더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 얘기 하기 전까지 꼭 10시만 조금 지나면은 얘가 확인 전화가 오더라고요. 얘기는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얘가 10시 딱 지나면은 전화가 오는지.
그러니까 저 잘 있는지 걱정은 되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얘가 저한테 그 시간대마다. 갖고 너 무슨 소리 들은 거 있냐고. 이때까지 한 이틀 정도 지났는데 아니 나 들은 거 없다고. 거봐 너는 안 들리잖아. 괜히 내가 얘기해봤자 네 마음만 무섭고 이러니까 내가 그래서 얘기 안 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뭐 별일이 없으니까 아 그랬냐 배려 고맙다 이러고 꿀알바 소개시켜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하고 저도 똘비랑 같이 일한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 저도 이제 한창 일하고 있었죠. 아저씨들 심부름하고 막 심부름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이렇게 오더니 야 너 똘비 친구지 이래요. 맞다고. 똘비가 다쳤대요. 사고 났다고. 뭐 제가 놀래가지고 많이 다쳤냐고 물으니까 아이 그건 아니고 똘비가 용접하고 있는데 용접기가 떨어졌대요 위에서. 예. 용접기가 그게 쇠로 돼 있거든요. 뭐 정확한 무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들어봤을 때는 거의 한 10kg 가까이 나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되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그게 떨어지면은 중력에 의해서 가속이 붙으니까 잘못하면 죽겠더라고요. 그게 똘비 위로 떨어졌대요. 일하고 있는데. 하고 내가 많이 다쳤냐? 아니 거기 깔릴 정도면 그거 되게 무겁던데 아니 많이 다친 거 아니야? 이랬더니 아니라고. 오른쪽 허벅지인가만 이렇게 쓸렸대요. 다행히 피해가지고. 네. 같이 일하던 재간사 아저씨가 떨어지는 거 보고 잡아가지고 끌어가지고 허벅지만 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구해준 거죠. 같이 일하던 아저씨가. 갖고 빨리 가보라고. 지금 사무실에 있다고 똘비. 그때가 퇴근 시간 한 1시간 반 정도 남겨놨을 때였던 것 같은데 갖고 제가 부랴부랴 가봤죠. 왜 괜찮나 싶어서. 가봤더니 오른쪽 허벅지 쪽에 저희 작업복이 그때 청바지? 이런 진 소재예요. 그게 다 찢어져 있더라고요. 피 줄줄줄 흘리고 있고. 그러니까 많이 다치긴 다쳤는데 애는 멀쩡하더라고요. 너 괜찮냐? 어떻게 된 거냐? 이랬더니 아니 갑자기 이게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 그 재간사 아저씨가 막 뭐라 하고 있더라고요. 너 정신 똑바로 안 차리냐고. 너 내가 못 봤으면은 니 진짜 죽을 뻔했다고 막 욕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가 오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빨리 치료받고 오라고 하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무실에 저랑 똘비밖에 없었거든요. 그 재간사 아저씨 나가시고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을 해야지. 너 저 아저씨 아니면 어쩔 뻔했냐 그러니까. 그리고 뭐 크게는 안 다쳐도 나중에 네 퇴근하면 같이 병원이나 가보자. 병원 갔다가 밥이나 먹게. 저녁 먹어야 되니까. 네. 그래갖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똘비가 저랑 한창 얘기하다가 아 회사 그만둘까 이러는 거예요. 아, 왜 무슨 일이냐 이랬더니 저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어젠가 귀신을 봤대요. 네. 하고 너 귀신 자주 보잖아. 귀신 있는 거 나한테도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평소에 보던 귀신이 아니고 얘가 어제 10시? 11시인가? 조금 넘어가지고 화장실에 갔대요. 화장실에 갔는데 큰일을 보러 가지고 볼일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안전화를 신으면은 또각 이런 소리가 나요. 네. 앞에 징? 이런 게 안에 있으니까 신발 안에. 그러니까 누가 안전화 신고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래요. 화장실이니까. 그리고 뭐 천리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화장실 오신 작업자분이신갑다 이러고 자기는 이제 계속 볼일을 보고 있는데 자기 옆에 그러니까 자기가 앉아있는 오른쪽 옆 화장실에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뭐 들어갈 수도 있지. 하고 자기는 이제 계속 볼일 보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똑똑똑 노크를 하더래요. 네. 얘가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저기 휴지 좀 달라고. 휴지 없다고. 얘가 보통 공중 화장실에 보면 뒤에 휴지 이렇게 여유분으로 쌓아 놓잖아요. 탁 보니까 뒤에 휴지가 몇 개 있더래요. 2마리가. 그러니까 밑으로 이렇게 넣어주려고 했는데 좁으니까 안 쓴 새 휴지니까 넓잖아요. 두께가. 안 들어가니까 저기 위로 던질게요. 밑으로 안 들어간다고. 예 이러더래요. 옆에서. 그러니까 휴지를 탁 던져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볼일을 보고 얘는 이제 먼저 들어갔으니까 먼저 나왔겠죠. 탁 나왔는데 아까 전 휴지 던져줬잖아요. 그래서 신경도 쓰이고 그냥 무심결에 본 거예요. 옆에 오른쪽에. 자기 있던 화장실 오른쪽 벽이더래요. 옆에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고 벽이더래요. 예? 그러니까 얘가 제일 끝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오른쪽 옆에서 누가 똑똑똑 한 거예요. 휴지 달라고. 헐. 얘가 멍 때리고 있는데 얘 오른쪽 화장실이 아니라 왼쪽에서 누가 문을 똑똑똑 들면 저기 휴지 좀 주세요 이러더래요. 아 내가 착각했구나. 왼쪽에서 들었는데 오른쪽에다 던져줬구나. 그러니까 얘가 다시 화장실에 들어와가지고 휴지 하나 챙겨가지고 던질게요 이러고 탁 던졌대요. 왼쪽 화장실에.
탁 던졌는데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아이 고맙다고라도 하던가 그냥 속으로 생각하면서 손 씻고 있는데 화장실이 한 4칸 정도인데 그 4칸에서 다 쿵쿵쿵 소리하면서 휴지 달라고 휴지 이러더래요. 얘가 무서워갖고 그 길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냥. 갖고 아니 이때까지 괜찮았는데 이렇게 놀래키고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거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갖고 얘가 그 일을 겪고 나니까 겁도 나고 혼자 있는 저 걱정이 되니까 전화를 했대. 항상 하던 것처럼 전화를 했더니 제가 전화를 안 받더래요. 다시 한번 전화 걸어도 계속 전화 안 받고 몇 번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가봐야겠다 무서워도. 갖고 얘가 가본 거예요. 터벅터벅 가봤더니 사무실 앞에 거기 현장이 되게 넓거든요. 창고랑 얘가 있던 그 자재 창고랑 저희 사무실이 한 1000m, 20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한참 사무실 쪽으로 쫄래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점점 사무실이 가까워지는데 쿵쿵쿵 발로 차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사무실 문 차는 소리. 자기가 이때까지 듣던 소리가. 아 시간상 이게 아다리가 맞아 떨어졌구나. 맨날 차던 그게 왔구나. 아 어떡하지 이라고 얘가 이제 사무실까지는 못 가고 근처에서 이렇게 한참 고민하고 있다가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그리고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누가 차는 건지. 하고 얘가 용기를 내고 다시 사무실 쪽으로 간 거예요. 점점 사무실이 보이고 사무실 문 앞에 검은 형체가 서 있더래요. 저게 뭐야? 이렇게 가만히 봤는데 키가 되게 작더래요. 네. 그러니까 성인 반만한 사이즈? 어린애인가? 갖고 얘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똘비가. 네. 어린애인가? 근데 이 시간에 12시가 다 된 시간인데 이 시간에 공사 현장에 어린애가 있다고? 천천히 가봤대요. 근데 그게 어린애가 아니고 하반신만 있더래요. 작업복 입은 하반신이 발로 쿵쿵쿵 사무실 문을 차고 있더래요. 얘가 순간 경직이 된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머리가 하얘진 거죠.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덜덜덜 그거 보면서 떨고 있는데 그 하반신만 있는 그 형체가 한참 발로 타더니 탁 멈추더니 다행히 똘비 있는 쪽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몸을 싹 돌리더니 반대편으로 걸어가더래요. 예. 근데 뒤에 뭐가 질질질 끌려가는데 위에 달려 있어야 되는 상체가 바닥에 질질 끌려가는데 이게 밧줄에 묶인 것처럼 그 하반신에서 그러니까 내장이죠. 내장. 얘가 말하는 게 내장 같대요. 창자 같은 게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바닥에 질질질 끌면서 가더래요. 얘가 그거 사라질 때까지 그냥 덜덜덜덜 떨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저한테 말할까 말까 하다가 괜히 또 얘가 혼자서 그 얘기했다가 또 겁먹고 겁도 많으니까 제가 얘는 알잖아요. 제 성격을. 얘기를 못하고 있었다. 근데 지금 오늘 사고도 그렇고 이거 좀 점점 해코지를 하는 것 같다. 귀신들이 나한테. 왜냐하면 거기서 용접기가 떨어질 일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다고. 이거 나만 다친 게 문제고 니도 혹시나 안전사고 일어날 수도 있다고. 이거 회사 그만둘까? 낭남아 같이 그만둘래? 한 달은 안 됐는데 어떡할래? 이렇게 하길래 일단 그래도 한 달은 채우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일단은 치료를 받으러 가자 했어요. 근데 얘는 그러면은 죄송하긴 해도 너희 부모님한테 원룸 보증금을 조금 빌려서 네. 나가자고. 야간에는 좀 위험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몸이 피곤하니까 편하게 못 자서 이런 사고가 벌어진 것 같다. 지금 정신도 좀 멍하다고. 그런 것 같다고. 일단 나가서 생활하자. 야간 알바는 안 하는 걸로 하자. 소장님한테 얘기 드리자. 말씀드리자. 이거 야간은 못할 것 같다고. 좀 죄송하다고. 얘기 드리자 기다렸다가 사무실이니까. 좀 있으면 이제 퇴근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기다렸어요. 알겠다 하고. 야간 안 하는 걸로 하고 바깥에 숙소 잡자. 내가 부모님한테 얘기해볼게. 이렇게 했어요. 이제 퇴근 시간 기다리고 있는데 5시가 됐는데 얘가 얘기한 소장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한 5시 조금 넘었나?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들어와요. 똘보가 이렇게 봤는데 소장님이 아닌가 봐요. 자기도 모르는 분이니까 그냥 이렇게 다시 고개 탁 돌리더라고요. 소장님 기다린다고. 그 아저씨가 컴퓨터 있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작업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반장님이 들어왔어요. 반장님이 탁 들어왔는데 뭘 아시죠? 당연히 안전사고가 났는데 젊은 애가 정신 안 차리고 일하다가 막 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 현장에 안 쓰는 장비 잘 정리하라고 하지 않았냐면서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거 제대로 정리 안 해가지고 용접기가 떨어져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똘비가 황당하죠. 저도 그리고 그때 같이 야간에 일할 때 되게 관리 잘했거든요. 현장에 진짜 장비 남은 거 하나 없이 같이 맨날 수고하고 타긴 2번씩 하고 이랬는데 하고 똘비가 듣다가 지도 다치고 지금 신경이 예민하니까
약간 말대꾸란 거예요. 반장님한테. 얘가 그런 성격이 아닌데. 아니 반장님 저희 야간에 제 친구랑 2번씩 항상 확인했다고 그거 철야팀이 한 거 아니냐 막 얘기하다가 어제도 철야팀이 그거 용접기 가지고 그쪽에서 그 용접기 떨어진 작업 현장에서 일했다고 그분들이 반납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반장님이 야 너 술 먹었냐 이래요. 하고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이랬더니 야 우리 철야팀이 어딨냐고. 철야팀이 없대요. 뭐야 이거? 철야팀 없은 지가 한 6, 7년 됐대요. 우리 야간팀 없다고.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제가 어제도 장비 내주고 했는데 2분한테 용접기. 그러니까 아니 무슨 말 하는 거냐고. 그 네가 야간에 왜 있냐고. 퇴근해야 될 놈이. 둘이서 여기 회사에 왜 있어. 이러니까 아니 소장님이 시켰다고. 그러니까 반장님 어이가 없어갖고 와 봐라 이러면서 탁 돌아보는데 먼저 번에 들어온 아저씨 있죠. 사무실에 앉아 계시던. 그 아저씨 뭐 소장님 혹시 얘들한테 야간 일 시켰냐고. 그분이 소장님이에요. 근데 똘비가 몰라봐요. 자기 일 시킨 사람인데. 탁 보더니 아니 나 그런 거 시킨 거 없는데. 그리고 얘 24시간 일 시키는 회사가 어딨냐고. 말이 되냐고. 하고 똘비가 아니라고. 딴 소장님 안 계시냐고. 여기 현장 소장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야간 이거 일 시켰다고. 내가 허락까지 받았다고 내 친구. 그러니까 저는 일한 지 거의 한 달 가까이 한 3주 정도 야간 이거 했고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얘는 한 일주일 정도 했다고 저 가리키면서. 그러니까 얘들이 나스를 먹었나 이러면서 무슨 말도 안 해서 이분이 소장님이라고 이분이 현장 소장님이라고 잘 보라고 이분이 일 안 시켰다는데 무슨 말 하는 거니까. 아 여기 현장 소장님 딴 분 안 계시냐고. 본사에 현장 소장님이 한 분이 있대요. 예. 근데 그분은 잘 안 온대요. 워낙 협력업체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안 본대요. 본사에 뭐 다른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한 번씩 안전관리하고 하지. 검사하고 하지. 안 온다고. 너희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리고 얘가 거기 회사에 CCTV가 있잖아요. 어제도 장비를 출납했잖아요. 확인해보자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확인하기 전까지는 얘가 뭐 귀신에 홀렸다 이런 생각도 안 하고 다른 회사 현장 소장님한테 작업 지시를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같은 현장을 공유하다 보니까 그 사무실도 그리고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네. 다른 현장 사무실이. 그래갖고 혹시나 얘가 착각을 하고 다른 현장 소장님한테 그 현장 소장님도 헷갈려가지고 자기 회사 사람인 줄 알고 작업 지시를 내렸나? 다른 회사 철야팀인가? 그 사람들한테 출납을 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같이 그 현장 소장님이랑 사무실에 있던 4명이서 같이 본 거예요. 어젯밤 CCTV를. 쭉 돌려보는데 얘가 한 새벽 1시인가? 2시인가? 이때쯤에 지 혼자서 용접기 2대를 두고 터벅터벅 가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 CCTV 화질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얘가 이렇게 들고 가면서 양옆으로 누구랑 대화하는 것처럼 제스처를. 그러면서 터벅터벅 현장 가가지고 자기 용접기 떨어뜨린 곳 있죠. 거기다가 용접기를 놔요.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어젯밤에 지가 놔뒀던 용접기가 지한테 떨어진 거예요. 원소냐 철야팀이 어딨냐고. 이거 보라고. 너 혼자 이거 2개 들고 가가지고 뭐 했냐? 회사에는 왜 남아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도 이걸 같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한 행동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혀있으니까 얘가 넋이 나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저도 와, 얘 귀신에 홀렸구나. 큰일 났다. 혼나겠다. 잘리겠다. 속으로 이 생각했어요. 귀신에 홀린 것보다는 일하는 거 월급 다 날라갈까봐. 난리 났다. 이거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무단으로 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하고 와,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서장님이 반장님 보고 그만하고 됐다고 갑자기 말을 하세요. 빨리 너 친구 데리고 가 치료받으라고. 혼을 안 내세요. 그냥 가라고. 내일 출근 잘 하라고. 똘비 너는 아프면은 한 며칠 쉬어도 되니까 뭐 나중에 천천히 낫고 오든 아니면 괜찮으면 일하러 바로 내일 출근을 하래요. 저도 출근을 하고 그대로 정상으로. 혼을 안 내세요. 되게 착한 분이시다. 속으로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이러고 빨리 말 바꿀까봐 똘비 넋 나가 있는데 데리고 나갔어요. 네. 하고 이렇게 이제 사무실이랑 점점점 멀어지면서 야, 너 도대체 무슨 일 겪은 거냐고. 아닌데 분명히 어제 찰려팀 그 2분한테 이거 하고 했다고. 소장님이 나한테 분명히 작업 지시했다고. 야간에 하라고. 얘가 아직까지도 이게 뭐가 현실인지 몰라가지고 얘는 못 믿는 거죠. 자기가 분명히 겪었는데. 그래가지고 가는데 똘비가 갑자기 터벅터벅 가다가 저랑 같이 얘기하면서 가다가 웃으면서 갑자기 휙 돌아봐요. 네? 얘가 뭐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옆으로 그냥 봤죠.
그때 얘가 맨 처음에 고개만 이렇게 돌려가지고 뒤로 이렇게 웃으면서 봤거든요. 점점 몸을 뒤로 돌려요. 그런데 한참 한 10초 정도 서 있다가 털썩 주저앉아요. 그냥 그 자리에. 아, 야, 똘비야 이랬더니 얘가 얼굴이 허해져가지고 눈에 초점이 없어요. 예. 멍한 허공만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주저앉아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흔들면서 야 똘비야 괜찮냐고, 야 너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했더니 한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얘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터벅 오더니 똘비 뒷덜미 잡고 질질 끌고 가요. 제가 놀래가지고 끌고 간 사람 딱 봤더니 같이 일하는 재간사 아저씨더라고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성난 얼굴로 진짜 다급하게 애 일으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질질질 끌고 가더라고요. 그 180 넘는 애를. 그분이 저보다도 키가 작았거든요. 167, 8? 많아봤자 그 정도인 아저씨인데 어디서 힘이 나셨는지 질질질 그 큰 애를 끌고 가더라고요. 저도 아저씨 왜 그러시냐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무서운 표정으로 이렇게 끌고 가니까 저도 그냥 막 말리다가 이렇게 끌려갔어요. 아저씨 힘이 워낙 세가지고. 한참 끌고 가가지고 거기 전장 딱 벗어나면 저희 쉬라고, 작업자들 쉬라고 휴게실이 있어요. 네. 거기 이제 얘 이렇게 세워가지고 턱 앉히더니 뺨을 막 때려요. 정신 차리라고. 하고 이 똘비가 한참 맞다가 깬 거예요. 아저씨 이러는 거예요. 야, 너 뭐 봤냐고. 아저씨가 대뜸 그냥 물어봐요. 너 뭐 봤냐고. 그러니까 얘가 주저주저 말을 하는데 얘가 아까 저랑 대화하면서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뒤에서 자기 작업 지시했던 현장 소장님이 똘비야 근무 안 하고 어디가 퇴근하니?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목소리가. 아 소장님 있잖아 이거 맞네 이라고 얘가 환하게 웃으면서 소장님 이러면서 돌아본 거예요. 근데 그때 사무실 앞에서 봤던 그 하반신이나 상반신이 분리된 사람이더래요. 얘가 멀리서 보니까 상체 얼굴을 확인을 못했는데 보니까 그 상체가 그 소장님이더래요. 자기한테 작업 지시네. 환하게 웃으면서 너 어디가 이러더래요. 얘가 그대로 그냥 굳어가지고 이 사람도 귀신이었구나 이라고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끌고 온 거예요. 재간사 아저씨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아저씨 한숨을 이러더니 너 귀신 보지? 이러는 거예요. 똘비가 맞다고. 저 귀신 본다고 어릴 때부터. 그 아저씨가 하는 말에 자기도 귀신 본다고. 그 아저씨가 일한 지가 한 7년 정도 됐는데 그 아저씨가 맨 처음에 한 7년 정도 전에 처음 일할 때부터 그 현장에 있던 되게 유명한 귀신이래요. 오. 그 상체랑 하체 분리된 그 현장 소장이. 네. 현장 소장인지 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인지도 모르겠는데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지나다니고 그 아저씨도 귀신을 보니까 영가를 보니까 무시했대요. 근데 그 아저씨가 한창 일하고 있으면 옆에 지나가면서 자기가 현장 소장인 척하고 새로 오는 젊은 사람들 있죠. 일하는 분들. 네. 그분들을 홀리려고 현장 소장인 척을 막 하면서 나 여기 현장 소장인데 이러면서 니 일할래? 뭐 일할래? 근데 일반 사람들 모르죠. 예. 안 들리잖아요. 그러다가 가끔씩 그걸 탄다고 하죠. 느끼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진짜 미친 듯이 웃으면서 그 사람 홀려가지고 크든 작든 무조건 다치게 한대요. 네. 하고 여기 현장에 반장님은 바뀐 지가 한 1년밖에 안 돼갖고 모르는데 소장님은 초창기부터 업하시던 분이라서 다 안다고 하고 우리 회사가 자기가 알기로는 지금은 안 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매년 구슬했대요. 매년. 그 귀신이 하도 홀려가지고 사람. 사고가 계속 나니까 많이 하면 1년에 한 3번씩 굿하고 이랬다고. 요 근래에는 들어온 사람도 없고 들어왔다고 해도 이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그 현장 소장인 척하는 귀신이 그렇게 사고 내려고 자기가 홀릴 사람 찾고 다니고 있었는데도 한 1년 반 정도를 안 나타나니까 되게 성이 나 있었는데 똘비 들어온 날 또 똑같은 패턴으로 와가지고 홀리려고 시험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첫날에 용접하고 있었는데 사람 떨어졌다 한 게 그 아저씨가 얘기해 주시는 게 첫날부터 막 쫓아다니더래요. 똘비를. 아저씨가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얘 홀리려고 하나 싶어가지고 막 주시라고 했는데 그 소장인 척하는 귀신이 한참을 보다가 뭔가 알아챘는지 갑자기 씩 웃더니 이게 상체만 있잖아요. 예. 근데 두 다리로 선 것처럼 양손으로 팔을 땅에 탁 짚고 벌떡 일어서더니 말이 이상한데 다다다다다다 달려오더래요. 똘비한테. 똘비 용접하고 있으니까 못 본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다다다 달려오더니 똘비 귀에다 바짝 대고 사람 떨어졌다 사람이 떨어졌다 하고 고함을 지르더래요. 예. 그러니까 얘가 첫날 들은 게 그 소장 귀신 소리였던 거예요.
아까 얘가 보통 사람 같았으면 반응을 안 할 텐데 얘가 들리니까 자기도 모르고 사람 진짜 떨어진 건 줄 알고 반응을 한 거예요. 이래갖고 얘가 용접 마스크 벗으려고 하니까 벗기 전에 이렇게 들리네 이런 것처럼 미친 듯이 웃으면서 다른 데로 가버리더래요. 네. 첫날부터 그랬다고. 그래갖고 그 아저씨가 되게 잔소리도 심하고 똘비도 그랬거든요. 얘가 퇴사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 그때 화장실에서 본 귀신도 있고 사무실 앞에서 본 그 귀신 그것도 있는데 자기 사수 아저씨가 맨날 약간 이렇게 그때 첫날에도 뒤통수 때렸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일할 때마다 잔소리도 너무 심하고 뭐 뒤통수 때리는 거는 일상다반사고 어깨도 네. 툭 치고 가끔 그냥 저희 보면은 가슴팍 한 대 툭 치는 거 있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그런 거를 자주 했던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래가지고 얘가 퇴사 생각도 했던 거예요. 그 이유도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아저씨한테 들으니까 똘비가 용접 싸니까 용접 막 하고 집중하고 있으면은 그 귀신이 몰래 뒤에 와가지고 자기 배 밑에 있는 창자 이런 걸로 똘비 목을 막 감더래요. 오. 그러니까 그거 털어준 거예요, 아저씨가. 그거 털어주면서 야, 너 정신 차려라. 너 집중해라. 너 이러다 사고 난다 이러면서 계속 잔소리한 거예요. 똘비도 그렇고 저도 듣기에 그럼 얘기를 해주지 이러니까 야, 진짜 7년 정도 일했잖아요. 처음에는 한 1, 2년 정도는 그 소장이 관심 가진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다 미친놈 취급하더래요. 회사에서도 왕따 당하고. 네. 그렇게 자기는 알려줘도 안 믿고 헛소리라고 하고 미친놈이라고 이러니까 한 2년 뒤부터는 포기한 거예요, 그냥. 네. 갖고 이 아저씨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도와준 거예요. 근데 자기가 24시간 봐주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안전사고가 났대요. 똘비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자기 부사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간에는 못 있어줘도 주간에는 계속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도와준 거예요. 나쁜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오호. 그래갖고 그 아저씨 하는 말이 젊은 놈이 뭐가 그렇게 기가 약하냐고. 귀신한테 휘둘릴 거면은 그냥 너 지금 위험하니까 이번에도 사고 난 것도 아마 뒤쫓아다니던 귀신이 그랬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너 그냥 옮기라고 딴 데로 하고 알겠다 이래가지고 그때 한 달만 딱 하고 다 옮겼어요. 저는 이제 알바라서 그냥 그만두고 똘비는 아예 다른 회사로 옮겼어요. 그 아저씨가 소개해준 회사로.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똘비가 다른 현장에서는 귀신을 보긴 보는데 그 비슷한 귀신들은 봤는데 딱히 뭐 괴롭히고 이런 귀신은 없었다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쯤 들어보면 그 똘비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활을 하시는지. 얘가 다리에 철심이 박혀있거든요. 왼쪽에. 오른쪽은 그나마 다행이고. 네. 보면은 몸에 상처도 많아요. 그래갖고 얘가 돈 빨리 벌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현장 일은 안 하고 젊을 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고생 바짝 해가지고 지금 편하게 잘 살죠. 지금 요즘은 얘도 이제 노하우가 생겼는지 그냥 피해요. 요즘은 그냥. 옛날에는 젊을 때는 객기라고 해야 되나? 용기가 좀 많잖아요. 그때 일할 때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뭐만 보이면은 피하고 뭐 길 가다가 얘도 운전하잖아요. 운전하고 가다가 가끔씩 사람이 갑자기 푹 뛰어든대요. 도로로. 진짜로 객강남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게 귀신들은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 나타날 때까지 계속 말 걸어요. 그러다가 한 번 쳐다보거나 한 번 대답을 하거나 이런 경우까지 기다리다가 드디어 나타났다 해가지고 괴롭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말은 좀 웃기지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귀신 입장에서는. 드디어 괴롭히고 놀 사람이 생겼다. 놀이거리니까. 대화 상대니까. 그리고 저도 똘비한테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귀신이 이렇게 굳이 괴롭히려고 하는 건 또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게 귀신 입장에서는 그냥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게 다른 세계의 존재다 보니까 사람한테 해가 가는 건가? 그런 경우도 있긴 하대요.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의 귀신이 있어요. 할아버지 영가인데 자기 손자나 손녀가 이뻐서 만질 수도 있어요. 맞죠, 그렇죠. 그쵸? 이렇게 막 아이고 우리 손자 손녀 하면서 이렇게 만질 수 있어요. 그렇죠, 아이고 그렇죠. 잘 컸구나. 근데 그러고 나면 애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손 탔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아프대요. 애기가. 네. 전 또 그건 또 처음 알았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음은 이뻐서 그냥 손을 탄 건데 그게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잘못될 줄 모르고 해가 갈 줄 모르고 그냥 선의에 의해서 한 건데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추측 정도는 해봅니다. 이게 뭐 정답은 그렇죠. 아니니까요. 예. 그렇죠.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영역이니까. 맞죠. 오늘 그래도 객강남님께서 너무 이야기 잘해주셨습니다. 항상
이야기를 듣는데 감탄이 나오는 그런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객강남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도 도와주세요, 객강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객강남님께서 해주신 현장 귀신 이야기였는데 정말 위험했던 사건도 있었고 다행히도 그분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일로 끝이 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을 해주실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귀신은 우리가 맨정신에 보기보다는 홀린 상태에서 보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귀신을 한 번쯤 봤다 했을 때 홀렸을 수도 있다라고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